안녕하세요. 근로감독관 윤정입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유튜브 노동법 7번째 시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8시간씩 5일 출근 말고 10시간씩 4일만 출근하면 어떨까요? 저도 이런 근무를 원하는 1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주제는 이와 연관된 유연근무 제도에 대해서입니다. 조금 긴 이야기라 2회에 걸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사례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주간과 야간에 교대 근무를 하고 때때로 당직 근무까지 서야 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했던 한 근로자는 야간 교대까지 하며 주 40시간을 넘어 일을 했는데 병원에서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어떤 주는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만 3개월을 평균하면 주 40시간이 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았을까요? 유연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제의 예외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절차에 맞게 운영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별로 도입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일하는 근무에서 벗어나 업무량의 일이나 성격에 따라 근로시간을 배분하거나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근로시간을 배분하거나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워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유형인데요. 여기에는 간주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무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도입돼야 하는데요. 제도별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먼저 취업규칙 규정으로 도입할 때는 근로자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가반수 노조가 없을 때는 근로자 가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만약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자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도입할 때는 반드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시고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각자 서명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되고요. 만약 가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가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가 됩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방법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대표권 행사임을 안 상태에서 선출된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로 보지 않고요. 또 가반수를 넘는 개별 근로자의 서면 동의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럼 유연근무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즉 탄력근무제입니다. 탄력근무제는 특정한 날이나 주의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날이나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 첫째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5시간 초과했지만 둘째 주에 35시간을 근로해서 평균 40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째 주에 40시간을 넘어 근로한 5시간은 다음 주 근로를 당겨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연장 근로가 아니고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력근무제는 2주 이내 단위와 3개월 이내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2주 단위 탄력근무제는 취업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고요.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취업규칙에 정할 때는 가급적 대상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주 단위 탄력근무제에서는 1주 근로시간은 최대 48시간까지 가능하고요.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포함하면 1주 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단위 탄력근무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서면 합의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 1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 1일 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고요. 여기다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면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탄력근무제 중에는 1주 평균에서 법정 근로시간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고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수당 조정 등의 임금 보전 방안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또 탄력근무제는 기본근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근로 외에 추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에는 그 가산임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간단하게는 선택근무제라고도 하는데요.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상기간을 기준으로 노사가 총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자는 그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과 종료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는 완전선택 또는 부분선택으로 도입할 수 있는데요. 완전선택 근로제는 근무 시작과 종료 모두를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고 사업주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분선택 근로제는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코어타임, 즉 핵심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대에는 사업주의 구속이나 지시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근무제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일의 기한이 주어지는 IT나 디자인 업종에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선택근무제는 근로자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많은 만큼 도입 요건도 조금 복잡한데요. 우선 취업규칙의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그 대상 근로자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합의 내용은 대상 근로자 1개월 이내의 정상기간과 총 근로시간, 반드시 일해야 하는 시간대를 정할 경우에는 그 시작과 종료시간, 근로자 자율로 일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할 경우 그 시작과 종료시간, 마지막으로 휴일이나 휴가 부여의 기준이 되는 1일 표준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선택근무제 대상 근로자는 노사 합의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이나 일 8시간의 제한 없이 자기 선택에 따라 일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선택근무제는 정상기간 내에서 총 근로시간만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판단하려면 정상기간이 끝나는 때 총 근로시간이 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상기간 중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 일했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이 휴일이나 야간에 걸친다면 가산수당까지 지급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연근무제 중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